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 한글 고체 감상에 이어서 한글 고체 2단계 수업에 있어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감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회로 우리나라 한글 고체의 아주 기초뿐만 아니라 그 한글 고체 형성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던 일중 김충년 선생님의 글씨 중에서 특히 한글 고체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어서 참고로 요 뒤쪽에는 현재 학생들, 중학생인데 제가 최근에 경주 여중의 학생들을 한번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 작품도 한번 한글 고체가 있어서 한번 참고로 한번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글 고체의 이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이 김충년 선생님의 작품인데, 새 작품이죠. 여기서 제일 좌측에 있는 요 작품은, 한자 작품은 김충년 선생의 작품 중에서 전서와 예서를 반반씩 섞은 그런 서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충년 선생님의 전예체가 바탕이 되어서 중간에 우측에 있는 이러한 한글 고체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고체를 잘 쓰기 위해서는 한자에 있어서 전서와 예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한자의 필액의 성격하고 결구의 구조나 이쪽에 한글의 필액이 성격이 같죠. 그래서 한자의 필선을 그대로 한글의 구조에다가 옮겨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 두 개의 작품은 일중 선생님의 작품인데, 제일 우측에 있는 이것이 가장 그 한글 고체의 기본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줄을 맞추어서 썼고,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넣어서 한자씩 배치를 했죠. 한글 고체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인 청강지곡에서 나오는 가로세로 정사각형의 글꼴을 현대의 글꼴을 대입을 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한글 고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것은 일중 선생님이 여전 앞에 우리들이 감상을 했던 용벼천가의 2장의 글꼴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중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보면은 글꼴이 불자같이 긴 것은 길이가 길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받침이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자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납작하게 서여져 있죠. 전체적으로 좀 납작합니다. 일중 선생님의 고체 작품 중에서는 비교적 가로보다는 세로가 짧은 그 납작납작하게 된 글꼴이 비교적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일중 선생님의 취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행간이 상당히 좁아져가 있죠. 행간이 거의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져가 있는 것도 일중 선생님의 한글 고체 장법상의 한 경향이기도 합니다. 요 좌측에는 보면은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한자 원문이 이렇게 게재가 돼 있어서 한글과 한자에 의해 보면은 혼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글만 쓸 수도 있겠지만 한자를 써서 전체적인 한글 한자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수 한글 고체와는 다르겠습니다. 이쪽 우측 같은 경우는 한글 고체를 쓰고 낙과는 한글 궁체 행서로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 고체도 한글 궁체 행서로 낙관하는 방식이 뭐 일반적으로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한글 고체는 대표적으로 일중 선생님의 이 같은 글꼴이 기반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어서 두 번째로 학생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고체는 어느 정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하면은 기본적인 필형만 구사하게 되면은 비교적 완성도 있는 작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했는데 지금 여기 낙관을 보면은 경주 여중 1학년입니다. 1학년이면 13살이죠. 굉장히 어린 편이죠. 보면은 1학년 작품인데도 상당히 글씨가 잘 씌어진 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궁체는 사실 상당한 연습 기간이 필요한 데 비해서 한글 고체는 어린 학생들도 비교적 쉽게 체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2시간 정도를 하고 했는데 한 학기 정도 한 5개월 정도 가르쳤는데 이 정도 수준에 사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잘 지켜서 쓰게 되면은 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도 이 정도는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역시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키 큰 글씨는 좀 길게 쓰고 키가 작은 글씨는 좀 작게 썼죠. 소리가 같은 건 짧게 쓰고 들자 같은 거 톱자, 길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길게 되어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는 조금씩 띄었습니다. 어버이 살아 실제 이런데 보면은 띄어쓰기가 조금씩 되어 있죠. 여기에 띄어쓰고 조금씩 띄어쓰기 한 점은 제가 앞에서 용비어천가의 예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학생들이지만 상당히 전체적인 걸 뭐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낙관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지도를 했기 때문에 학교 도장을 새겨서 이렇게 찍어서 낙관까지 해서 완성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인수인까지 이렇게 찍어서 작품을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중학생들도 한 뭐 몇 달 내로 이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분발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한글 고체에 대한 2단계 수업을 일단 마치기로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지켜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단계에서는 좀 더 한 단 벗어나서 조금 더 예술적인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좀 고급 한글 고체는 다음 단계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글 궁체에 대한 이야기를 수회에 걸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